안녕하세요. 한자로도 6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서다나 즉시라는 뜻을 가진 설입자가 쓰인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입자는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큰 대자는 양팔을 벌린 사람을 그린 것이죠. 이 큰 대자의 발 부분에 획을 하나 그어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설입자입니다.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서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죠. 설입자는 후에 임하다나 즉시라는 뜻도 갖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무언가에 임하기 전에 대기하는 모습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설립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만 그렇고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단순히 서 있는 사람으로 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 위자는 자리나 위치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자리 위자는 사람 인자와 설립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설립자는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죠. 여기에 다시 사람 인자를 결합한 것은 사람이 서 있는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에 다시 사람을 그려 사람이 어떠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자리 위자의 본래 의미는 위치였습니다. 고대 계급사에서는 신분이나 위치에 따라 서 있는 위치가 달라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위치를 뜻했던 설립자는 자리라는 뜻도 파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직위에 따라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끌 앞자는 끌다나 당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끌 앞자는 손수자와 설입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이러한 조합은 서 있는 사람을 당긴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끌다나 당기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죠. 사실 이 한자는 상용 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된 단어가 있기에 추가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당기세요를 끌 앞자로 표현하고 있으니 중국에 있는 상점에 들어가실 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울읍자는 울다나 눈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울읍자는 물수자와 설립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여기에 쓰인 물수자는 눈물로 응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읍자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죠. 참고로 울읍자는 소리내지 않고 운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 큰 소리로 슬피 우는 것은 울곡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영마을 참자는 영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 글자도 상용 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글자이기에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마을이란 잠시 멈추어 쉬는 역참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역참이나 병참을 뜻했던 글자이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요즘 우리말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차나 버스가 잠시 멈추었다 출발하는 역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역마을 참자는 설입자와 점칠 점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점칠 점자는 젊게라는 뜻이 있지만 점령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모습이 마치 땅에 깃발이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역마을 참자는 사람이 어느 한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나란히 병자는 나란히나 함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나란히 병자는 설립자 두 개가 겹쳐진 모습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란히나 함께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죠. 참고로 나란히 병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모양만 다를 뿐 같은 글자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넓을 보자는 널리나 두루 미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넓을 보자는 날일자와 나란히 병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나란히 병자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러니 넓을 보자는 날일자와 나란히 병자가 결합된 것으로 풀이하셔야 됩니다. 소전을 보면 본래는 설립자 두 개가 나란히 그려져 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을 벌린 사람과 날일자를 결합한 것은 여러 사람에게 햇볕을 골고루 비춘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조합으로 널리나 두루 미치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죠. 족보 보자는 족보나 계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족보 보자는 말씀 원자와 널리 보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널리 보자에는 널리나 두루 미치다라는 뜻이 있죠. 여기에 말씀 원자를 결합한 것은 널리 이어져 온 말을 뜻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족보란 시족의 계통을 적어놓은 책을 말하죠. 오랜 시간을 거쳐 기록된 것이만큼 족보에는 광대한 혈통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족보 보자는 그러한 뜻을 표현한 것으로 널리라는 뜻을 가진 널리 보자에 말씀 원자를 결합해 널리 기록된 책이라는 의미에서 족보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